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기획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번 시간에도 아영님과 함께하는 30분 30단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 하니까 어때요? 약간 제가 탈탈 털리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는데. 근데 다 한 번씩 다들 하셔가지고 그래요. 한번 더 털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21번째 질문. 자,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실 로맨스 영화를 잘 안 보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네. 저 사실 범죄 영화 좀 좋아하거든요. 뭔가 썰리고 막 그래야 되는구나. 누군가 이제 막 키스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썰려야 돼. 네네. 그리고 안 이어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로맨스에서. 깨져야 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거네? 네.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 허진호 감독님의 영화고요. 그 은수 이영애 배우가 연기한 이제 은수라는 라디오 PD가 있고 사운드 엔지니어 직업을 가진 상우라는 남자 인물이 있어요. 유지태 배우가 연기했는데 둘이 이제 우연히 일을 같이 하게 돼서 기차역에서 만나요. 이제 만나서 이제 절이나 이런 자연의 소리를 이제 따로 다니는데. 따로 다니면서 이제 약간 정도 들고 이제 약간 애정이 생기면서 둘이 이제 어느 순간 사귀게 되는 내용인데 남자는 되게 남자는 좀 사랑을 숙성하는 방식으로 연애를 한다고 하면 여자는 되게 마음이 들쭉날쭉해요. 이 상우라는 인물을 좋아하다가 다시 사실 상우라는 인물이 좀 이제 속세적으로 보면 되게 재산이랄 것도 없고 좀 한 여자만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여서 은수가 이 상우라는 인물에 질려서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서 그런 명대사가 나오죠. 상우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하고 은수를 되게 찌질하게 붙잡거든요. 그 내연남의 차를 긁고 맞아요. 네네 내연남 차 맞나요? 그 은수의 차인가? 여튼 네네 차를 긁고 그렇게 참 근데 성향이 되게 반대인 것도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 영화도 되게 엔딩이 아름다운 게 어떻게 입장이 반대가 돼서 은수와 상우가 우연히 이제 카페에서 만나다가 헤어지는 길에 은수가 화분을 들고 나와요. 상우한테 가지라고. 근데 이제 상우가 그 화분을 받지 않고 이제 은수에 앞서서 걸어가는데 뒤에 이제 그 벚꽃길이었는데 맞아. 엄청 아름다운 네네 그 길을 그 허진호 감독님이 여기선 그 명민한 선택을 하셔가지고 초점을 흐리게 하고 맞아요. 초점을 흐리게 하고 초점도 바꾸고 이렇게 네네 그 인물만 잘 보이게 하는데 사실 그 상우한테는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때 허진호 감독님 영화들 뭐 봄날은 간다도 좋지만 8월의 크리스마스도 좋고 이때 허진호 감독님의 그 영화 감성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 네. 이때로 한정하는 네. 그래요. 지금 맞아 천문 하늘에 묻는다. 네, 참 기대하고 봤었는데 기대만큼 안 나왔죠. 네. 좀 아쉬움 있었고 아무튼간에 아니 이게 어찌 보면 영화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이 밈이라는 것도 그게 다시 부활해가지고 원래 그 당시에는 이게 그 대사가 그렇게 막 밈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후에 밈이 돼가지고 하필. 네. 그 대사도 있었고 뭐 라면 먹고 갈래도 있고. 라면 먹으려고 원래 그거에 커피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애드립이었다 알고 보니 이영애 씨가. 근데 오히려 애드립이 잘 됐다. 네, 진짜. 커피보다 혹시 더 있어 보여. 네, 맞아요. 더 있어 보이네. 뭐 미국 버전이 사실 그거잖아요. 넷플릭스 앤 칠이고 미국이 원래는 미국에서는 요즘에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요. 봄날은 간다 추천을 해주셨고 뭐 봄날은 간다는 뭐 아마 OTT 거의 대부분의 네. OTT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왓챠에는 확실히 있고요. 네, 뭐 맞아. OTT에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아, 네. 저는 코코랑 폴라 익스프레스를 말하고 싶은데요. 제가 좀 어린아이이거나 성년이어도 아직은 좀 미숙한 사람이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무언을 떠나게 되는 서사를 좋아해요. 이게 제가 항상 이끌리게 되는 좀 이야기의 원형 같은 건데, 저라는 사람 자체가 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많이 망설이는 사람이라서 이런 영화를 볼 때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인공의 심리에 더욱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막 주인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고 가장 공감이 되는 게 딱 그 폴라 익스프레스에서도 기차에 오르기 전에 이 남자애가 엄청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도 그런 그 시간을 되게 마음 졸이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코코 같은 경우도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네. 또 만나서 펼쳐지는 모험도 그렇고, 아마 그리고 코코는 아직도 처음 봤을 때 엄청 우당탕하네. 막판에 너무 슬퍼가지고. 네. 막판 이게 미국식 심파구나. 이러면서 이게 미국식 심파구나. 이런 심판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미국식 심파네. 노래가 좋죠. 어른들이 더 많이 울었다는 그 장면. 맞아요. 자, 다음 질문은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이라고 질문이 사실 좀 애매해요. 이것도 바꿔주세요. 네, 원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걸로 했는데. 아,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을 해야지 모르겠어. 아무튼 다음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라이크 하자 그냥. 앞으로 라이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영어로 쓰자 그냥. 가장 좋아하는 배드씬. 네.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인터레스팅을 할까? 뭔가 애매하다. 뭘 해야 되냐. 인상적인 임프레시브구만. 네. 그 배드신은 그랑블루라는 영화의 배드신인데요. 이제 자크가 남자 주인공이에요. 바다를 되게 동경하는 남자 주인공인데 이 자크와 연인의 조안나의 배드신이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조명 자체도 되게 바다의 깊은 푸른색 그 조명을 사용하고 카메라 움직임도 이게 물속에 있는 것처럼 막 나신으로 있는 그 배우들의 몸을 이렇게 막 유려하게 움직이면서 훑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출한 것 자체가 되게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이 그랑블루라는 영화 자체가 이 자크라는 인물과 바다 이미지를 그 영화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오버랩하고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게 이 배드신 연출과 되게 잘 맞물렸다고 생각해서 이 배드신은 되게 수위가 높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연출이 인상적이어서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닉배성 감독이 가장 좋았던 시기 중에 하나거든요. 네, 뒤로 올수록 조금. 그렇죠. 뒤로 올수록 조금은 먹을 많이 있는데. 네, 이때는 되게 프랑스 예술 영화 같은 느낌이 아직 많을 때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스터들이 이제 그 당시 90년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던 포스터 중에 하나고. 요즘은 좀 이제 달라졌잖아요. 포스터 가지고 있으면 뭐 가지고 있으려면 요즘은 좀 사람들이 뭐가 가지고 있을까? 그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작품이 또 그렇죠. 배우들도 그렇고. 네. 한 번쯤 보면 되게 사실 음악이 좋았죠. 네, 맞아요. 에릭 세라 음악 감독 음악이 상당히 또 좋아가지고. 네. 항상 바다 배경할 때 나오는 음악은 옛날에 90년대 다큐멘터리 요 음악 많이 따는 게 많아요. 90년대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PD들도 이거 꽂힌 거야. 이걸로 배경음악 딱 쓰면 되겠다. 네. 그랬던 이제 되게 막 몽상적인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몽상적인 거 쓰게 되어 있는. 다음 질문 넘어가서 DC 영화 대 마블 영화.
제가 예전에는 DC를 더 좋아했는데 마블로 바뀐 게 요즘 DC에서 나온 영화들이 되게 괜찮은 게 없어요. 네, 좀 재밌게 봤던 게 없어가지고 네, 그럼에도 근데 히어로는 배트맨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희 그때 뭐 지난번에 더 배트맨 얘기도 했지만 네.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서로 이제 결국에는 싸우는 관계니까 서로 이제 상호 보완 관계니까 원래 네. 둘이 원래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제 서로 어느 쪽엔 이겼다 또 어느 쪽엔 질 때도 있고 네. 뭐 역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마블도 지금 뭐 지금 잘 나간다는 네. 서로 지금 약간 서로 하향세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네. 영화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뭐 한 텀이 이제 또 바뀔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뭔가 그 코스튬 입은 히어로가 아니고 차라리 이제 다른 히어로들의 등장을 원하는 걸 수도 있겠고 어찌 본다면은 탑건이 네. 그래서 잘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 연유 때문이면 네. 코스튬이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지금 아카데미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저희가 다음에 방송할 뭐 에이올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형태로 변형을 하는 아마 그런 형태로 이제 2020년이 또 2020년에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히어로 영화는 나올 거니까. 네, 이번에 뭐 블랙팬서도 나오고. 그렇죠. 네. 정말 방송할 때는 성적이 얼마나 나왔을지 사실 궁금하네. 왜냐면 요즘 극장가가 워낙 사람들이 안 와서 네. 어떻게 될지 또 이제 궁금하고요. 다음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감독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정말 이것도 엄청 고민한 질문인데요.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영화를 봤던 이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 좀 많은 영향을 받았던 감독님이 에드워드 양이라는 대만 감독님이신 것 같은데 이 감독님은 중국 본토에서 이제 대만으로 넘어오신 외성인인 분이세요. 되게 대만 현대사회랑 인간의 그 대만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좀 깊이 있게 접근을 하신 감독님이신데 좀 되게 그런 사회랑 인간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걸로 유명하신데 제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느끼는 게 좀 항상 그 슬픈 감정 그리고 되게 이 도시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이 감독님이 인물 한 명 한 명의 삶을 되게 모두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게 또 비단 인물로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비롯해서 시대랑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좀 지켜봐주고 있다는 그런 따뜻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양가적인 느낌이 제가 이 감독님의 영화를 계속 봤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 좀 좋으셨나요? 네, 제가 이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는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이란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 영화 자체도 좀 외성인들의 삶을 다루는 영화이면서 그런 영화이면서 소년갱단의 범죄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 감독 이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막 보통의 액션 이게 장르로는 범죄지만 범죄 영화에서 액션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의 액션이면은 이게 막 카메라가 그 액션 하나하나를 다 따라가면서 되게 다중 시점으로 관객들한테 그 막 예를 들면 뭐 로봇의 안에서 찍고 있는 조종사를 먼저 보여주다가 또 밖에서 그 로봇 엄청 큰 두 개의 로봇이 싸우는 그런 넓은 시각도 보여주고 이렇게 되게 다중 시점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되게 좀 권위적인 그러니까 이미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시각을 주는 편인데 이 영화는 이렇게 이제 갱단들이 막 싸울 때 카메라가 한 공간에서 가만히 있어서 단일 시점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카메라 앞에서 인물들이 싸우고 있으면 진짜 개싸움처럼 보이거든요. 네, 되게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막 그런 액션이 주는 쾌감도 전혀 없는데
제가 참 이거를 보면서 왜 그렇게 찍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관객들도 사실 카메라가 보여주는 대로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별다른 재미가 없으니까 그 상황을 계속 보면서 관객들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상황을 또 보게 되고 그 상황에서 나아가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생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들었던 게 그 시대의 대만은 이게 어두운 밤이면은 막 방황하는 아이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막 갱단을 조직해서 싸움을 벌이는 게 비일비재했던 시대였어요. 그 영화가 다루는 대만의 시대는. 네, 그래서 그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한 공간에 정박해가지고 인물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 형식이 이 주제랑 맞아 떨어졌던 거죠. 이 영화의 주제랑. 제가 이렇게 방금 말한 건 되게 사소한 부분이고 감독님이 좀 이 시대를 적확하게 짚어내려고 하신 좀 많은 걸 되게 볼 수 있는 영화 같아요. 좀 4시간 정도를 할애해 주셔야 되긴 한데 네. 영화는 되게 좋아요. 이게 아마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그 뭐였지? 인터미션도 주고. 인터미션 되고 돈을 아마 더 받았다는 거. 그래요? 그 금액이 조금 더 인상됐었다고 평시 보는 것보다. 그게 좀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러네요. 영화가 되게 좋아서. 네. 그래요. 그럼 다음 감독님 또 누구시네요? 네. 이분은 좀 이제 오래되신 감독님인데 자크따띠라고 제가 사실 이 감독님의 영화를 보기 전에는 막 영화를 볼 때 영화의 사운드 같은 건 좀 등한시하고 이미지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감독님이 워낙 독창적인 음향 연출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 각성을 했죠. 소리를 따로 들어야 되겠구나. 영화를 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사운드 연출을 했던 것 중에 얘가 영화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 영화가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걷는 소리는 보통 진짜 사람들이 걷는 소리로 녹음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탁구공이 바닥에 튀는 소리로 연출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이 발로 이제 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인간적인 소리가 아니라 약간 물질적인 소리를 넣어서 그런 형식을 취해서 주제를 좀 살렸던 게 아닐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독님의 영화는 어렵게 보면 어렵지만 재미가 있어요. 그냥 봐도 재밌는 게 트래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감독님도 찰리 채플린처럼 자기가 연기를 하는 감독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윌로라고 이 감독님의 거의 분신처럼 나타나는 캐릭터가 있는데 매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윌로 씨가 있는데 그 이제 윌로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트래픽에서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집에서 윌로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근데 그 여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이제 무슨 능글맞은 남자랑 그 집 앞에서 미래를 나누고 있어요. 미래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윌로는 무슨 집 안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 매달려서 있는데 자기는 약간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건데 그때 이제 그 윌로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동전이 떨어지면서 약간 소리가 나고 좀 이런 밑에 있는 연출이 많아요. 이 감독님의 영화에는. 그러니까 코미디를 이제 상당히 더 좋아하시는. 네.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가 아카데미에서 외국영화상을 받았고 아마 이 작품이 아마 제목이 거기서 따온 걸 수도 있겠고. 네. 이게 모르겠어요. 나의 하도 이제 옛날 명작들을 이제 따오는 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튼간에 자크타티 감독의 작품들도 소개를 해주셨고 챕터 4 넘어가서 자 이제 뭐 한 5개 정도 질문이 남았는데 영화 저 이전에 일단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화를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뭐 어떤 아까 전에 뭐 영화를 잘 어렸을 때 안 보셨다고 했으니까. 네.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를 말하는 게 중고등학생 음. 때는 저는 진짜 천만 영화도 안 봤거든요. 누가 보라고 해도 저는 아, 그때 네 변호인도 안 봤기 때문에 네 진짜 그렇게 안 보다가 이제 딱 수능이 끝나고 보통 그때- 수능이 끝나고 시작되는군요. 네네 수능 끝나고 좀 이제 널널하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영화나 보자. 그때는 그랬죠. 영화나 보자 이러면서 그때 좋아하던 아이돌이 있었어요. 네, 그 아이돌이 그 영화를 추천해 줬는데 제가 입문한 영화가 감독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작품 헐연데 와킨 피닉스가 연기한 네. 그녀 그 네. 저기 나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려고 해. 네. 저기 스파이크 존즈. 네. 그 영화를 보고 입문을 했는 게 저는 그때는 약간 아트버스터 좋아했었어요. 네. 일명 아트버스터. 사실 그렇죠. 그녀가 아트버스터를 이제 시대가 그렇죠. 막 네. 그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네. 그때 엄청 좋았죠. 연결 따다당 했던 시기였었죠. 네. 그 당시 저도 2014년 때 그때 영화들 상당히 또 맞아요. 그때도 있었고 2013년 때 많이 봤구나. 네. 그 헐을 보고 딱 처음으로 그전에는 영화 보면 그냥 보고 끝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약간 내가 영화를 보면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는데 그 뭔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걸 보면 내가 좀 뭔가를 느끼고 달라질 수 있겠다고 처음 느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뒤로는 약간 아트버스터 위주로 찾아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이런 영화 찾아보고 이제 케빈에 대하여 이런 거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네. 넓혀지는 거죠. 부터. 네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따뜻한 색 블루요. 네. 오히려 그거는 안 넣으셨네 거기다가는. 네. 이상적인 건 아니군요. 이상적인 리스트에 없길래. 네. 아무튼간에 그럼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영화를 계속 보셨고 그러면 뭐 영화제도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 루트였을 거고 네. 영화제를 다니시는 것도 영화제에서 이제 보셔서 정말 다행이었던 작품이 뭐가요, 그러면? 네. 올해 부국제에서 봤던 스칼렛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이 감독님의 영화를 전작 마티네덴밖에 안 봤는데 뭐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그냥 대충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대부분이 네. 정식으로 개봉된 게 사실 거의 드무니까. 네. 근데 마티네덴 때는 전 영화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마티네는 아마 이해하려면 이제 아마 그 시대적인 그게 네. 배경 지식이 조금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뭐 20세기 중반에 그런 배경이나 그런 사회상이나 이런 것까지 알면 더 좋죠. 알면 뭐 맞아요. 몰라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알면은 혹시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한번 다시 보려고 이제 생각 중이고 그 스칼렛이 진짜 딱 제가 사실 그 부국제에선 에올에 미쳐 있다가 이 영화를 보고 바로 순위 변경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영화가 그 숏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고 진짜 그 하나하나 되게 공들였구나를 느낄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워낙 이분이 필름 질감의 영화를 많이 만드시는 분이지만 그 사운드 자체 이 스칼렛도 되게 몇 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인데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그래서 사운드도 되게 고전적인 소리를 내고 있어서 정말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영화였습니다. 이 작품은 아마 한 번 더 저희가 다음 시간이겠군요.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왠지 개봉이 될까요?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근데 개봉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안 될 것 같은 영화긴 그러니까 해요. 뭐 또. 어디가 이거 수입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해주면 하고. 너무 좋겠지만. 왜냐면 그래도 갈라 프레젠테이션 올랐다고 해도 개봉 안 된 영화도 있어요. 은근히 많아가지고. 네. 아마 힘들 수도 있고. 해주면 감사한데. 아쉽네요. 아무튼간에 뭐 보신 분들이야 뭐 다행이지. 이럴 때는. 자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영화제를 보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작품이 있다. 아니면 이거 내가 픽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왜 픽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근데 그런 영화들이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게 예전에 제가 영화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영화도 인연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뒤로는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만약에 진짜 진부한 일이냐 사랑이냐 뭐 이런 거를 고민할 때 한창 그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영화를 보고 해답을 얻는다든지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경험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영화제는 진짜 변수가 많아가지고 전날까지 사실 무슨 영화를 보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화를 영화제에서 보게 됐더라도 근데 그 영화가 재미가 없었더라도 저와 인연이 닿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별로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내가 선택한 영화다. 네.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재미없었어도.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와서 가장 그러면 드라마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최근에 본 것 중이나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최근 작품은 아닌데요. 나의 아저씨 워낙 인생 드라마로 많이 뽑으시는 그렇죠. 드라마인데 김원석 PD가 연출을 하시고 이제 박혜영 작가님이 요즘엔 핫해지셔가지고 핫해지신 박혜영 작가님이 각본을 쓴 작품인데요. 이게 아이유가 연기하는 제가 좋아하는 게 그런 아이유가 연기하는 지안이라는 인물과 박동훈 이성균 배우가 연기하는 박동훈이라는 캐릭터를 둘러싼 그 형제와 친구들 그리고 그 어머니 등의 이제 인물들이 다 저마다 완벽하진 않아요. 막 결핍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또 투박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고 또 이게 참 삶의 역경이 가득한 이 지안이라는 인물한테 그런 좀 사랑을 줄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가 생긴 기분이어서 그냥 보는 내내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네, 또 이제 박혜영 작가님의 드라마는 대부분 대사가 진짜 좋거든요. 네, 막 좀 살면서 대부분 느끼고 또 아니면 너무 반복돼가지고 이게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를 때나 또 너무 꾹 눌러와가지고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언어로 되게 잘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그런 게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잘 드러나고. 맞아요. 네. 나의 해방일지는 사실은 좀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 네, 이거는 공감 안 할 분들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맨날 뭐 그쵸. 지하철에서 그냥 바깥을 보면 다행일 정도지만 막 사람들 끼겨 타면은 맞아요. 남들 바깥도 보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 하지. 맨날 그거를 두 번 왕복으로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지인이 참 그 영화가 그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 넘어서 오늘 책도 좀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어떤 책 좋아하세요? 추천해주고 싶은 책. 네. 제가 진짜 이거를 말하면 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네. 저는 이거는 음악으로밖에 모르는데. 네, 니체의 책인데 제가 뭐 이 책을 니체의 철학적 개념을 완벽하게 소화할 거다 뭐 이런 거창한 생각으로 본 책은 절대 아니고요. 물론 읽고 나서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당시에는 뭐 제가 이 책을 세상을 되게 깊게 사유한 한 사람의 에세이처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읽어도 되겠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 책도 제가 좀 여러모로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었을 때 읽었는데 이 책에서 니체가 말하고 있는 자기 극복이라는 개념에 저는 막 힘들어도 사람한테 기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좀 풀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약간 이 자기 극복이라는 개념에 당시 많이 의지해가지고 또 책에 나오는 글들을 읽으면서 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준 책이 아닐까. 네. 그래서 좀 고마운 책이기도 하고
또 되게 사람을 공부하기에도 좋은 책인 게 엄청 많은 유형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그런 다양한 성격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 공부하기에도 되게 좋은 책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네. 그리고 페르난도 페소아 작가의 불안해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포르투갈의 국민 작가인 페소아가 불안, 불면, 그리고 몽상, 꿈, 예술, 삶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에세이예요. 수백 편의 글들이 이제 각각 독립되어 가지고 단편적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작가의 에세이이기는 한데 책에서는 이제 리스본의 한 작은 회사에 다니는 보조 회계원 소아레스가 쓴 사실 없는 자서전이라고 밝히고 이제 에세이를 쭉 이어가고 있어요. 그 소아레스라는 인물이 즉 그게 페소아 작가죠. 그가 관찰한 외부 상황과 풍경 그리고 내면 심리 등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책입니다. 이게 애초에 막 문장의 편린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어서 뭐 통합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단상들인 네,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약간 그 로베르 브레송 감독님의 책을 읽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 단상을 적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으신 분이라면 좀 이런 책을 읽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책은 또 문장을 익히기엔 좋은 책은 아니에요. 되게 형용사와 엄청난 부사가 뒤죽박죽인 글이어서 그런 글을 익히기엔 좋은 책은 아닌데 문장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이 페소아 작가의 사유가 진짜 놀라워서 되게 읽으면 또 좋으실 것 같고 또 이게 이 페소아 작가의 성향이 그 일부 투영된 수아레스라는 인물이 보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되게 풍성한 내면의 언어로 탈바꿈한 거를 읽어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인데 사실 이제 하시는 일이 본업이 아무튼 글을 쓰시는 일이세요. 네. 일이신데 뭐 글이 안 써질 때 뭐 떠오르는 영감이 있을까요? 뭐 떠오르는 방법. 뭐 글이 안 쓰질 때 영감이 안 떠오를 때 나만의 떠오르는 방법.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뭐 제가 쓰려고 하는 글의 톤과 비슷한 분위기의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뭐 영화글을 쓸 땐 그 영화의 음악이 있으면 그 영화의 음악을 듣고 없더라도 그 영화랑 비슷한 다른 영화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그 장르에 부합하는 음악을 찾아서 듣고요. 근데 음악 듣는 거 워낙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 같고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진짜 너무 괴롭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종종 산책을 나가요. 산책을 나가는데 이게 이제 뭐 쓰고 있던 영화의 음악을 듣거나 대사를 곱씹어 보면서 걷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영화의 느낌이 막 체화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근데 이 방법은 사실 실효성은 적은 게 막 실효성은 적어가지고 뭐 영감을 떠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진 않고 그냥 글로부터 좀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가끔 새로운 아이디어나 꼬인 문장을 풀 방법을 찾아서 돌아올 때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 영화를 두고 막 요모조모 이렇게 막 생각해 본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영화에 대한 애정을 지속시켜 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막 영화를 보고 끝나도 좋죠. 영화를 딱 보는 것 자체로도 좋은데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보고 싶은 것처럼 영화도 좀 깊이 알아내려고 이제 고심하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애정도 깊어지고 제가 여전히 영화 곁에 머무르는 거 아닐까. 영화 곁에 머무르다. 네, 생각해 봤습니다. 표현이 좋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안 그랬으면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마 영택이 왔을까 보죠. 그렇죠. 글을 쓰는 시간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은 뭐라도 쓰거나 기록하거나
게 없었으면 좀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그게 되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영화 글 쓸 때 저도 OST 좀 찾아서 쓰려는 편이에요. 네. 뭐 만약에 뭐 마블 영화 쓰면 마블 영화 음악 듣던가 그런 식인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좋긴 쓸 때는 좋은데 일단 쓰고 나서 음악 끄고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면 안 그러면 너무 맞춤법이 취해가지고 엉망이야. 네 맞아요. 글도 엉망되고 맞춤법도 엉망이거든. 한번 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네. 맞아. 오늘 긴 시간 또 이렇게 세 편으로 녹음을 해봤는데요. 뭐 다음 시간에는 뭐 아영님과 함께 다시 이제 뭐 모여서 또 영화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영화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일단 근데 첫 번째는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저희 본 영화들 후겨가지고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영화들이 개봉을 안 할 거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개봉 안 할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